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객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객장이요? 예, 저한테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죠. 네, 그게 뭔가요? 많이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지점이라고 불렀던 부분들하고 객장이라고 불렀던 부분하고 많이 혼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객장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객장이라는 게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문서 작성하면서 투자도 하시고 대형 전광판이 있었고 대형 전광판에서 이제 시세가 계속 좀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객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좀 알아보고자 네. 선생님 한번 모셨는데요. 네. 선생님, 예전에 그 객장이 지금 지점하고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같아요. 그 당시를 해봤자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70년대는 그 전광판 전에 그 시세판이라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제 백목으로 적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시세판에 증권사 지점마다 있었고요. 아, 분필로 그럼 직접 썼다는 그러면요. 겁니까? 거기 이제 시세원이라 해가지고 알바 학생들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예. 중계 방송하듯이. 그걸 받아서 이제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객장에는 시세판 앞에 여러 고객들이 모여있지, 항상. 그거 보면서 주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세판 다음에 전광판 시대로도 바뀝니다. 그게 이제 시초가 1979년도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에 처음 전광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80년대 넘어서면서 각 증권사 있는 시세판이 점차 이제 전광판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아, 진짜 신기해. 어떻게 분필로 그걸 다 적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니까요. 실수는 없었나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그 시세원 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알바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소 방송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전달되거든요. 예. 그런 그 시세원은 한 7, 8개의 시세를 다 외우고서 일일이 적어 나가는 거예요. 아. 예. 그때 이제 그 시세가 지금처럼 뭐 2천 몇백 개가 아니고 한 3, 40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많이 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상한가 치면 건설주 안에는 이제 윗상자, 한자로 상자를 크게 이제 그려놓는다고요. 그 고객들이 보면 아, 건설주는 다 상한가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간색 백목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빨간 걸로 시세는 또 파란 백목은 이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보합은 흰 백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표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전광판은 그대로 이제 그 TV처럼 모니터 같은 걸로 처음 시작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뜨는 거죠, 시세가. 예. 야, 이 시세 그 적는 분 진짜 바쁘셨겠어요. 네. 빨간 거, 파란 거, 흰색 그러니까요. 번갈아 가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우스운 얘기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 때나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저희 직원들이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적고 나면 하루 종일 다른 일을 못 해요. 근데 고객 때마다 야단 맞아요. 왜 시세 틀렸다, 왜 적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돼서 적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때입니다. 아니, 그럼 그 시절에는 주문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 주문은 그래서 그 고객들이 그 시세판 전광판 앞에 모여있던 고객들이 아, 내가 저 종목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주문되는 그 책상들이 있어요. 그 주문표가 있는데 그 빨간 줄이 쳐 있는 주문표는 이제 매수 주문표.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쳐 있는 건 이제 매도 주문표. 이거 적어서 증권사 지점에 제출하면은 증권사 지점에서는 그걸 다시 그 해당 본사 매매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사 매매가는 그걸 다시 시장에 나가 있는 시장 대리인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거래소에 포스트에 접수시켜가지고 매매 체결의 역으로 이제 보고받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문을 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문서를 썼었던 거죠. 주문서를 써야지 고객이 써야 돼요. 진짜. 예. 그 전화로 이제 고객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하는 고객은 이제 대신 직원이 이제 적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문 내고 내가 저 체결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린 거예요. 그 역방으로 다시 또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때 되고 있지만은. 그렇죠. 제 기억 속에 90년대 초반 네. 제가 증권을 이렇게 처음 발 디뎠을 때도 그때도 주문표를 썼거든요. 아, 네. 근데 무척 헷갈리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투자분들이 오셔갖고 사자주문서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도와드리는데, 예. 야, 이게 눈에 빨리 안 들어와요. 그때 처음 오는 고객분들 중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사야 되는데 매도 주문표를 쓴다든가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 그 반대로 주문이 나가가지고 혹시 체결되거나 이랬을 때는 체결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시 이제 잘못 샀으면 다시 팔든지 해야 되니까 그 고객이 책임이란 말이죠. 예. 저는 네. 정말 그때 빨간 표하고 파란 표를 좀 반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네. 투자분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렇죠. 그 투자분들이 또 저기 지점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진짜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혼나고 끝인가요? 아, 뭐 그때는 그래도 물어주시거나. 주문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죠. 그게. 다행이네요. 저기 신입사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예전에 또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제가 OJT 지점에서 할 때 아침에 출근해갖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전날 그 주가, 종합주가지수 네.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는 거였거든요. 당시 지점에는 모는 종이로 몇 년치를 쫙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신입사원의 할 일이 출근해갖고 하는 일이 그거였었고, 당시 이제 차트 보는 것도 되게 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성 들여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좀 틀려가지고 지점장님께 좀 혼났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제 업무 대리라고 하시는 제 위에 있는 분한테 꼭 검사받았던 게 종목 코드 외우는 거였어요. 지금은 다 이제 글자로 하고 있지만 네. 당시에는 종목 코드가 다 있었거든요. 그 종목 코드 하루에 10개씩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게 그 신입사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선생님 지점장님 시절에 그 신입사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는지, 당시에는 저기 증권회사 지점 브로커 하시는 분이 증권회사의 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혹독하게 교육을 예. 시키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 투자 자료를 얻을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이제 넘쳐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점 오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주요 종목 그래프를 그려 놓습니다. 큰 그래프 차트에다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기 전까지 한 50개 정도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제가 맡은 거는 주요 종목을. 그러면 거의 시간이 한 9시, 10시 될 때가 많아요. 그래 놓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왜 그 당시 우리 선배 지점장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자 시켰을까? 예. 그런 고객에 따른 서비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서 그 종목의 시세 흐름을 제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 상담이라든가 투자 분석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떤 종목 하면, 그런 트렌드에 움직이는 주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고객분들은 지점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프 차트를 쭉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는 종목이 어떤 트렌드였는가. 그러면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했던 투자 자료였습니다. 좀 혹독하게 그 신입사원 교육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선생님 그 지점에 근무를 안 했던 게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다시 뭐 객장 얘기 조금 뭐 더 해볼까요? 네. 제 기억 속에 그 객장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투자자분들인데, 그분들은 직원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시고, 직원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셨던 분들. 상주 고객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좀 하셨는데, 저희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낯선 분들 오면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낯선 분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엄마 부대, 아줌마 부대, 뭐 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아줌마 부대들이 저기 그 객장에 나타나면 주가가 상투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도 좀 있었는데, 네. 선생님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그럼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었나요? 예. 그때 지금 7, 80년대는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때예요.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주, 증권주, 무역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돈 벌었다는 소문이 막 퍼질 때예요.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때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여러 계층의 고객분들이 다 투자하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애기 업은 엄마 부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애기 키우기 바쁘지 뭐 주식 투자에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객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상투구나.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던 시절이고 대체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살 사람들은 모두 다 샀다 뭐 그런 의미라는 그랬죠. 뜻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해들 못하는데 그 당시 증권 투자 열기는 엄청났어요, 사실은.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객장에 상주 고객들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그런 뭐 인디케이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휴먼 인디케이터 네. 그런 거를 좀 살펴보지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네. 증권회사 지점에 계셨던 분들 넥타이 색깔이 보통들 보면 빨간 색깔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많이 저희도 이렇게 선호하신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도 증권방송 시험 볼 때 네. 꼭 빨간색 옷을 입고 가는데 이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36년 증권업계 일을 했는데 제 전체 넥타이 중에 한 80%가 빨간색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되면은 아까 전광판 전에 시세판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세판 적을 때 빨간 백목을 이제 상승 종목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날 되면 고객분들이 본인에게 어떤 분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넥타이 파란 거 메고 나서 떨어졌다. 그런 주가, 그리고 이제 빨간색 메고 나오면 오늘 당신 때 주가 오를 것 같다. 이게 우스갯소리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업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도 빨간 넥타이 많이 매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계속 매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요새 증권사 직원들은 그게 네.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전광판 시세 객장이 없으니까. 이것도 진짜 과거의 얘기네요. 그래도 네. 뭐 지금도 뭐 HTS 같은 데서 보면 네. 주식이 상승하면 빨간색, 하락하면 파란색은 그대로 좀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주문표가 그런 거였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선호는 계속 또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은 반대로 증권사 직원의 넥타이가 노란색 넥타이가 많아요. 원래 월가의 그 증권사 직원들의 복장이 노란 넥타이를 매는 게 많아요. 이유가 그쪽은 뭐 뭔가요? 예. 이유가 뭐 아무래도 이제 골드를 표시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부의 상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처럼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일본도 그럼 빨간색입니까? 선호하는 색깔이? 뭐 우리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예. 야, 이 나라마다도 또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좀 그게 다르네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날의 어떤 자기 어떤 기운, 운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져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들을 심리를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하죠. 말도 조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야, 이 예전 객장 시절 얘기하니까 네. 저도 뭐 과거의 추억 속으로는 한번 좀 네. 빠져들어가는 기분도 들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한번 객장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면 또 고점인 줄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객장의 엄마분들처럼. 상주 고객들 분들하고 증권사 직원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사실은. 서로들. 네.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니까. 그렇죠. 객장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낯선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 나타나게 되면 이제 경계하죠. 저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네. 저도 아림 씨가 저기 그 객장 가신다고 그럴 때 연락을 좀 주시면 네. 비상사태를 한번 좀 발령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꼭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객장 투어. 네. 객장이 그 중국이 네. 중국도 좀 많이 변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오래 전광판 객장이 있었어요. 중국의 북경 상해 증권사 가게 되면은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야. 막 거기서 밥 먹고 그냥 뭐 객장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광판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남아 이런 나라에 강하게 수출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객장에 대해서 정말 네. 예전 얘기지만 네. 요즘과도 좀 비교해봐도 상당히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아주 재밌는 추억 얘기 한번 좀 들어봐갖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핸드폰만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진짜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